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토론토 본사의 저 원장님이시죠. 토론토 본사에서 조기 유학, 그리고 정착 서비스 관련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데니 원장님을 모시고 본인 이야기, 그리고 토론토 어떤 유학이나 정착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에듀케이션 토론토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데니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전에는 서울지사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토론토 간 지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지냈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서상준 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토론토로 이제 발령이면 발령이고 이사면 이사고 그렇죠. 이민이면 이민인데 언제 가셨었죠? 제가 2021년 12월 15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거의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벌써. 네. 우리 데니 원장님은 2007년에 한국에 우리 에듀케이션 지사를 설립하시고, 저희는 원래 토론토가 본사잖아요. 그래서 2007년에 한국 지사 설립하시고부터 계속 한국에서 근무하시다가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가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22, 23, 24에서 거의 한 만 3년째 이제 돼 가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데니 원장님이 출국과 관련되어서 또 현지에서 이제 정착함에 있어서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정착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를 넘기면서 하면 될까요? 네네, 손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학교 신청부터 비자 신청, 그리고 출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착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제 와이프가 세네카 컬리지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네카 컬리지 입학을 하면서 제가 배우자 워킹 퍼밋으로 일을 하는 걸로 캐나다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 지원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컬리지를 다니면서 배우자 워킹 퍼밋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데니 원장님이 가셨던 21년만 해도 컬리지 본과를 다니면 배우자 워킹 퍼밋이 허용되던 시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세네카 컬리지의 ESL, ELI가 불리우는 어학당을 신청했고, 어학당 플러스 이제 뒤에 본과 가겠다라고 해서 학생 비자로 출국을 하셨고, 배우자와 가족들은 이제 뭐 동반 비자를 받아서 간 상황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석사 과정으로는 이제 배우자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컬리지 레벨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아쉬워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게 됐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보였지만 짐이 어마어마하죠. 이민 가방 거의 10개 정도. 저희가 5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3명 이렇게 갔어가지고 저희가 갈 때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대한항공이 그 짐을 1인당 2개씩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많이 이렇게 챙겨갔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는 걸 했는데 캐나다 입국한 다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민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간 케이스고, 저랑 이제 아이들은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민심사관과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비자를 요청해서 다행히 전부 다 비자를 잘 받고 입국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엄마가 학생 비자를 보통 1년짜리를 보통 많이 받잖아요. 1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동반 가족들의 동반 비자도 1년에 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 1년씩 가까이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 아까 원장님께서 어학 플러스 본과로 이렇게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테크니컬하게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신청은 저희는 본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과로 신청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 기간을 약 2년 정도를 받았었어요. 길게 받으셨네요. 네, 근데 와이프가 가서 바로 본과를 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해해서 어학을 앞에 또 붙여서 어학을 한 케이스긴 한데 어학 플러스 본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신청자,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되는 거죠. 제 와이프가 공부하는 기간만큼 가족들은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비자를 다 2년 정도 받았어요. 2년 정도씩.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토에 정착을 시작했는데 저의 정착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캐나다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정착 서비스 같은 거를 신청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시기 자체가 코로나 거의 막바지 때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현지 정보를 좀 찾아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계약을 하고 네. 도착을 해서 현지에서 정보를 찾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제일 여기 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사실 집을 계약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왕 간 거 또 아시다시피 살아봤던 경험상 그렇지. 가서 보고 결정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서 집들을 좀 보고 결정하려고 해서 에어비앤비를 2주 정도 예약을 하고 갔던 거였는데 네. 문제는 가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유학원 원장이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매물도 별로 없었고 또 문제는 사실 매물이 없는 것 플러스 저희가 원하는 동네에 그 집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 저희가 그때 그 쇼잉 한 게 한 8군데 정도 쇼잉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 잡았던 그 동네가 소닐이라는 동네거든요. 소닐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사실은 살기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제일 좋고 제일 추천할 만한 그렇죠. 지역인 거죠. 그런 지역이고 또 저희 친척분이 거기 근처에 살고 계셨어가지고 거기로 잡았던 건데 에어비앤비를 그래서 혹시나 이 근처에 집들이 없을까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해봤더니 마침 집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을 가서 봤는데 막 집도 마음에 들고 비용은 조금 저희 예산보다는 비쌌었습니다. 비쌌지만 그래도 뭐 집이 마음에 들고 또 사실 에어비앤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계약하자 그래서 그쪽 집으로 계약을 하고 여기서 잠깐 네. 에어비앤비는 네네. 어차피 2주간은 네. 자가격리 기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안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집을 보러 나간 건 2주 이후에 집 이후에 보러 나간 거고.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한 달 정도 잡으신 거네요. 한 달까지는 아니고 3주 정도 있었어요. 3주 정도? 네, 3주 정도 있었고 그 네.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어비앤비가 끝나기 전에 계약도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계속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고 지금도 그 동네에 현재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네. 어찌 보면 에어비앤비를 잡은 동네가 사실 제일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 네네. 솔직하게 맞습니다. 학군도 제일 좋고 뭐 교통편도 제일 좋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동네에 남게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소닐 지역에 살고 계시고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옥이라는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 네. 근처예요. 사실 저희 집이 네. 그쪽 동네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집을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제 운전면허 교환. 네. 운전면허 교환은 이거 격리가 끝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렌트를 하러 갔어요. 네. 렌트하러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 요즘 면허증이 영문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면허증을 가지고 그 차를 렌트한 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중간에 보이는 사진인데 렌터카네. 네, 렌트카 네. 회사에서 네.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운전면허 교환을 하러 간 거예요. 네. 이때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 운전면허 교환을 할 때 거기를 갔어야 돼요. 영사관을 갔었어야 돼요. 영사관 공증 받으러 가서 지금도 가끔씩 그 교환하러 가면 그 교환해주는 담당자분이 공증 받아오라고 한 담당자분도 계세요. 잘 모르시고. 근데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공증을 받고 여기 세 번째 그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뉴마켓에 있는 드라이브 테스트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네.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교환도 해주는 곳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네, 한국으로 맞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제 교환을 하고요. 네. 대신 제가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캐나다에 살았었어가지고 제 이름에 중간에 그 하이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하이픈이 있는데 지금 새로 여권 받은 거에는 하이픈이 없었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그 담당자분이 바로 못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오라고 해서 다시 네. 한번 가서 이제 받았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이제 2일이 소요된 거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렌트카는 빌렸고. 맞습니다. 렌트카 돈은 계속 나가는데, 그죠? 맞습니다. 계속 이제 차 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예전에 운전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운전하기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먼 거리를 한 번씩 가는 것 자체는 캐나다 내에서는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그 차를 렌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네. 거주하는 지역이 써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뉴마켓이라고 했잖아. 네네. 제법 거리가 있는데? 차로 가면 근데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뭐 대중교통으로 가면 거의 가기 불가능한 거리잖아요.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갈 수는 있지만 거의 안 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 네네. 제일 가까운 게 뉴마켓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토론토에 있는데 제가 뉴마켓에 간 이유는 저희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했죠. 저희 또 토론토에 계신 그 리오 실장님께서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토론토 지역으로 가면 줄이 엄청 길다. 그래서 이제 뉴마켓으로 가는 게 그렇지. 낫다라고 해서 남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네, 가라. 그렇죠. 여기 손님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전 차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있으니까 이제 뉴마켓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 운전면허를 교환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정착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 토론토로 가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케이스 말고 또 뉴마켓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요즘은 정착을 또 리치몬드이나 뭐 네. 마크함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뉴마켓이 더 가까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운전면허를 교환을 했었죠. 운전면허를 교환한 이유는 사실 기동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차가 있어야지만 모든 활동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증이라는 그 캐나다에서 나온 신분증이 뭐 인터넷에 신청한다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은행 계좌 개설할 때도 필요하고 보험 가입할 때도 필요하고 결국 이게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신분증이 캐나다 신분증이 있는 것 자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운전면허 교환을 좀 빨리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네. 이 운전면허 이 교환소에 네. 가면 네네. 하루 만에 증을 줍니까? 그렇죠. 바로 증은 바로 준다? 임시면허증을 먼저 줘요. 그래서 가시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의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그리고 적고 그냥 적는 거예요. 적고 그리고 그걸 해요. 이제 시력 검사를 해요. 시력 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서류를 검토하시고 담당자분이 임시면허증을 주고요. 실무면허증은 여기서 작성하는 나의 주소로 배송을 해줘요. 얼마 만에 옵니까? 보통 3주 안에 와요. 3주 정도? 네, 3주 안에 오는데 혹시나 그 이후까지도 안 오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새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드물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네. 그럼 여기까지 네.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에듀 직원을 불렀어요? 저 혼자였죠. 능력자네. 오케이. 네, 혼자 했습니다. 혼자 해서 대신 물어는 봤죠. 그 어떻게 실장님한테. 하냐? 어디 가냐? 그렇죠. 네.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어봤다는 뜻은 우리 에듀케이션은 이런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에듀케이션에 이 정착 서비스 담당자가 계시잖아요. 원장으로서 직원한테 물어본 것이 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집 계약과 차량 구매였어요.